오늘 시장 뭐 다행스럽게 상승했는데요. 어떤 이유와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안지현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팀장님. 네. 제가 이렇게 실물 보기는 처음이에요. 아,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근데 안 팀장님은 실물이 훨 낫다. 아,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 나.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게 나는 거짓말을 못해. 안 하고 싶으셨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도. 네. 진실만을. 근데 오늘 긴장하십시오. 이 소장님께서 약간 좀 되시는 분들한테는 날카롭게 가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너무 많이 날카로우셔가지고, 당했어요. 아. 근데 어쨌거나 참 우리 김민수 대표가 월화수목금을 나오는데 어떻게 화요일 금요일도 맨날 그 노땅들 톰하고 버럭 소장하고 하느라고 힘들어하는데 이 수요일 날도 그러면 안지원 팀장하고 쭉 하시잖아. 네.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방송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잘생기면 형님입니다. 거기가 막내신 거죠, 그럼요? 아, 그럼 예? 아유 금요일 날 보면 얼마나 젊은 척 한다고. 아, 젊으세요. 나보고 뭐 어르신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이죠. 네. 네, 시간이 앞에서부터 좀 많이 밀려가지고 네. 이러면 언제 예. 끝날지 모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아, 네. 뭐 코스피는 0.4%대밖에 못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1.65%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섬유유부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이제 상해 락다운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NH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상해 현재 이제 매장과 물류센터 모두 영업 재개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 중국 소비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의류 업종이 대체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도 2% 올랐는데요. 여기에 속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8% 정도 굉장히 크게 큰 폭 상승했고요. 장 끝나고 실적도 나왔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아마 내일도 2차 전지 섹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 1.86%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은 유가가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항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것은 6%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도 4.6%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여기에서는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6% 올랐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인기 많은 드라마죠. 우영우 그 변호사 우영우 그 방영하는 아세요? 우영우? 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영우 이거.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얘기 조금만 던지시면은 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주 비해비어를 알아. 사람을 똑같아 보면은. 화이팅! 화이팅! 관상은 과학이라 하지만 모르셔서 딱 화내시는 보면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채널 돌리다가 네. 뭐 나오더라고. 네. 네. 한 1분 기다려봐서 네. 재밌으면 머물라고. 네. 그냥 넘어갔어. 모르신다는 거 같죠? A 스토리도 알긴 알아. 네. 뭐 그닥 나 취향이 있으니까. 네. 네, 뭐 시청률 지금 한 500가지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시청률이 갈수록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5% 정도 나왔다고. 네, ENA라는 케이블 채널인데 케이블 채널에서 원래 4%도 굉장히 놀라운 옛날 비율인데 대장금, 허준 같은 거는 시청률이 몇 프로였는데. 대장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사. 세 사람 다 지금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대장금. 모래시계 안 나온 게 다행입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때 안 태어났거나. 네,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렇죠. 요즘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시청률이 4%면 굉장히 잘 나오고 채널이 워낙 많아서. 공중파로는 40%입니다. 40% 50%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만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영어권 국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지금 순위권 안에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 하면은 한 방에 시리즈가 한 20화까지 한 방에 공개가 됐고 우리가 또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스토리도 끊임없이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 살짝 조정받는 듯 싶더니 오늘 막 또 급등하더라고요. 수요일이잖아요. 아, 오늘 하는 날. 하는 날. 네. 공개 날. 네. 네. 그럼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지금 주식을 장난으로 해요 지금. 이게 와, A 스토리가 저희 공식이 있어요. 뭐? 시작하면 동시효과에 넣습니다. 매수합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좀 올랐네? 팔고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게 룰입니다, 요즘.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아무 부담 없이 쭉쭉쭉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왜?
공매도가 없어요. 아. 공매도가 안 됩니다. 이 회사 이 종목은. 이게 히트해서 인기 있고 그냥 공매도 이런 잘못하게 되면 뭐 시청률 피크아웃 이런 거 없이 시청률 피크아웃. 이런 거 없이 그냥 쭉쭉 가주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주식시장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진짜 공매도만 없으면 모든 근심 사라지네. 콜? 네, 꼬리 내리십시오. 네. 네. 잠깐만요. 그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저는 와닿은 게 이게 매회 하니까 피크아웃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시청률 계속 올라. 8월까지 계속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될 거니까.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다음 뭐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오늘 금리 인상했습니다. 50bp 만장일치로 좀 했고요. 2.25%가 됐는데 은행주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 빅스텝 인상은 예외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총재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또 50bp 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국고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해서 하락했죠. 네. 그래서 그 금리가 하락한 것도 은행주 하락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 금리 인상 직후에 바로 예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90bp 올렸다면서요? 예, 최대는 90bp까지. 몸 많이 살이 아유. 아 그러면 그게 만약에 대출 금리를 100bp나 이렇게 안 올리면 네, 은행 마진은 또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예금 잔액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3월 달 대비해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한 25조 정도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게 6월 말 기준이고 7월 달에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예금 금리는 계속 올려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당국에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또 상한선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NIM이라고 부르는 이 순이자 마진이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은행주 주가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었나요? 일본 네. 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에 있는 공장이 가동 중단 발표가 이게 왜 됐습니다. 가동 중단된 거죠? 정전입니다. 정전, 네. 지진 아니고. 예. 뭐 계속 이런 사례가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뭐 오히려 마이크론도 2.3% 오히려 전일 장에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좀 반도체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전환해서 끝났고요. 아마 스마트폰 쪽에 우려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0.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디일렉의 기사를 봤는데 폴더블 폰이 사실 스마트폰 수요 위축 우려가 있음에도 폴더블 폰만큼은 매년 더블씩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24년도까지는 매년 더블 성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내년도에 출시할 플립 5, 폴드 5 이 목표 출하량이 두 개 합쳐서 총 1,000만 대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할 게 폴드랑 플립 4거든요. 내년에 발표한 건 5고. 근데 올해 거가 목표 출하량이 1,000만 대였다가 지금 1,500만 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거 3 버전은 700만 대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700만 대에서 1,500만 대 가면 더블. 거기서 또 그 정도의 상승률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3분의 1이 감소를 한다니까 좀 저는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네. 폴더블 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더블 폰이요. 네. 되게 예의 바른 폰이에요. 무슨 말이죠? 아 인사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요. 예. 아, 핸드폰이 나한테 또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십니까, 저를? 이유가 다 있으시죠. 아, 네. 아니 화요일 금요일 이틀만 갖고는 도저히 그 개그 욕구를 갖다가 충족을 못 시키나 보지. 다른 요일도 이런 식으로 방송해 오셨어? 제가요. 어. 모 방송에 갔더니 거기 올라오다 댓글 하나 딱 봤는데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저분은 개그맨이시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제 포지션을 잘 가져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이게 1,000만 되면 충격적인데요? 뭐 사실 뭐 아이폰 1억 대씩 이렇게 팔잖아요. 네. 뭐 이게 정말 혁신적이고 그랬으면 이미 3가 나오기 전에 1억 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20-30%는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왜냐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쓰는 사람들은 잘 쓰겠지만 이게 너무 거슬리거든요. 접히는 부분들이. 그게 이번에 개선된다고 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의외로 보면은 요즘 많이 쓰시긴 쓰세요. 생각보다 좀 많이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데, 근데 보통 이제 3 때 쓰셨던 분이 4는 넘어가고 5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홀수는 홀수, 짝수는 짝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밖에 안 되면 문제는 삼성에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마 애플은 폴더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은 좀 완성도 있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네. 애플 거를 소프트웨어를 접어요? 뭐 뭐든지 다 접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으로 해서만 쓸 수 있는 그 특화된 앱이 같이 폴더블과 맞추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서비스 팔려고 하는 거, 서비스 팔려고 기기 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더 최적화된 앱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바꿔야 될 것 같은 이상입니다. 제가 형 내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뭐 그렇게 막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자꾸 악플 달려요 저한테. 약간 자리 싸움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 아니 수요일 날 그냥 이렇게 꼽사리에 와가지고 아까 일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재영이 형한테 혼났어. 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활기차 보이시고. 네. 눈빛은 조금 아닙니다. 정리하면서 얘기합시다.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우리 연합 인포맥스 여기 라이브 채팅방은 공부하는 방이기도 하거든요. 네. 공부하는 방이기도 한 게 이렇게 뭐가 질문이 올라오면은 서로 또 좀 가르쳐주고 하세요. 네. 아까 P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포스코 ICT가 왜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그렇게 밀리면서 끝났나요? 하면서 이제 궁금하셔서 올리시니까 또 우리 칼릴 지브란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또 그쪽에 포스코 엠텍 무슨 뭐 배터리 소재 거래소 뭐 설립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래 됐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알려도 주시고 하는 건데, 자 요거 우리 저기 나침반님, 네. 요요요요 무슨 뭐 포스코 엠텍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갈 뻔하다가 하고 했는 요거.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거 했다며, 사실 무결 했다며. 포스코 쪽에서는 이거는 잘 모르시나? 예, 제가 그거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뭐 세상에 여자 빼고는 다 아시는 우리 제리님은 포스코 이 건은 어떻게 보셔? 매매를 했냐 안 했냐. 아니 매매를 했냐 안 했냐 그건 아까 아니고요. 아니고 네.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보셔? 근데 포스코가 관심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케미칼도 그렇고 앞으로 2030년까지 계획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엠텍이 주체가 될까? 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까 보니까 주가 뭐 거래소 어떤 거래소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정도밖에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거래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거랑 연장이 될 거예요. 이제 뭐 선물 거래소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재 약간 미국의 런던의 LME, 런던 LME처럼. 네, 이런 것처럼,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걸 가지고 거래소를 확립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엠텍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거래소라는 게 자체적으로 필요할 만큼 물량이 됩니까? 거의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은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을 때 그거를 약간 걸러주는 역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느낌으로는. 근데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게. 근데 사실 무구지라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엠텍은 아닐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냥 케미칼이 할 것 같아요. 요새는 좌우지가 뭘 하나 해먹으려면 일단 단독 보도 하나는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단독 보도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독을 나침반? 요즘에는 약간 확인 안 된 기사들이 주가를 너무 급등락시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는 사례가 우연찮게 이익 보는 사례보다는 물리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욕심 가지지 말고 단독 붙으면 왠지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 내가 빨리 봤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러면 단독 해서 나올 정도면 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작년에 애플카 단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다 단독이었어요. 다 단독이었어요. 다 막 근데 물리고 막 그래서 사실 단독자 붙은 거는 뭐 그냥 단톡이 낫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나침반님이 그거 해주실 수 있을 답변인가? 오늘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관심 종목 페이지가 한 10개 돼요. 그러면 한 100몇 페이지가 10개. 100몇 개를 갖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였죠 그게.
모르시나? 우리 아니, 지원이 그런 형, 지원이 형이 저 생각보다 좁고 깊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이게 저기는 넓고 얕게 알아. 습자지요, 습자지. 자, 그러면 저기 제리 형, 네, 그거가 현대 사료라며. 그렇죠. 예. 아, 그 이름 이름을 바꾼 게 바꿨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라며. 네, 액젓이면 액젓. 현대 사료 사다리 액젓이에요? 현대 사료에서 그 동안에 나왔던 사료가 주로 뭐 누가 소, 돼지, 닭이 먹는 사료 아니요? 뭐 사료는 다 똑같죠. 다 똑같아. 먹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대로 카나리아 바이오로 회사 이름 바꾸고 그렇습니다. 바이오로 바뀐다고. 뭔가 멋있잖아요. 아, 네. 카나리아. 그래서 무슨 그것은 뭔 약이 나오는데? 모르죠. 아마 동물약이 나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수산물약이 나올 것 같아요. 응? 수산물약. 물고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액젓 이름도 똑같. 아, 양어장 같은 데서 양어장에 광어 양식장 이런 데 그 선생님 그냥 막 던졌습니다.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외국인도 사더라고요. 어디서 아니 보니까. 일단 대표이사는 이렇게 기사를 보아서 하니까 또 이쪽 바이오 업계에 또 경험이 있으시더만 경력이. 근데 원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꿈은 장대하고 네, 뭔가를 만들어갈 때 이름 바꿀 때 그럼 왜 바이오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 내 경력 중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나가는 그 기사 봤어요. 보고 저는 딱 5초 보고 지금 닫았거든요. 본인이 손 안 댔다고 지금 약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거 아니야? 안 된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또 손 댔어. 아니, 와. 외국인들 매매 들어오고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데 이런 거. 궁금한데 F5. 확인하시겠습니까? 엔터.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고 그리고 그냥 빨리 나와야죠. 근데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때 이제 뭔가 변신하면서 뭐 나오는 이런 스토리 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름 자꾸 바꾸는 기업은 얼마 전에 뭐 기사에서 났던데 통계적으로 이름 뭐 두세 번 바꾸는 기업들 뭐 망할 확률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름 자꾸 바꾸는 기업들은 사실 좋은 게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죠. 뭐 동양제철학이 OCI로 바꿨다든지 뭐 쭉 그렇게 가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됐다든지.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몇 년 동안 두 번 세 번을 바꿨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 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게 과거까지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케이스가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많을 사실 거고. OCI야 오리엔탈 케미칼 약해요. 하여튼 뭐 영어라서 네. 그걸 그냥 영어로 바꾼 거고. 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카나리아 올해 바이오 아예. 3월 달까지만 해도 2,800원 주가가 막 이 정도였는데 지금 막 45,000원 이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건드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은 게 아닌가. 우리 곽상정 부지장 비슷한가요? 어? 비슷한가요? 아니 우리 각덕이님이 네. 우리 안 팀장님 좋아할 만하네. 아주 다른 사고로.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고 저런- 정도를 걸어갑니다. 네. 틱쟁이 저런 거 무시하고 뭘 그렇게 평소에 많이 맺힌 듯이 오늘 날 잡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니다. 형한테 저도 그래서 환골 탈퇴하기 위해서 이름 좀 바꿔보려고요. 어떻게? 김진우 이렇게요. 내가 이민수 할게. 이거 두 번째 성희롱입니다. 이거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성희롱. 성희롱 안 됩니다. 네, 다음 이슈 오늘 유가가 많이 빠져서 뭐 최근에 그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항공주들이 막 급락하다 오늘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고 하는 데서 7월 가솔린 수요 전망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 올해 WTI 가격 평균이 102불 전망하다가 98.8불로 전망치를 하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95불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거의 10%, 유나이티드 항공 8%, 보잉도 뭐 7.4%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뭐 제주항공, 진에어가 6%씩 많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퍼지면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LCC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도 많이 안 좋아져서 추가 증자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불릴 정도로 항공화물 운임 쪽에서 여기에 빠진 걸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항공화물도 지금 피크아웃 확인이 되면서 지금 그쪽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조금 회복을 좀 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크가 없어서 배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네. 뭐 유가 지금 빠져서 수주가 지금 당장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도매급으로 또 함께 빠지더라고요. 네, 항상 최근에 들어서는 유가하고 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유가 빠지면 같이 빠지기도 하는데 또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2분기에 그 생각보다 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거란 우려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해운 이야기 저희 일부에서 잠깐 했거든요. 네. 컨테이너 운이 빠진다, BDI 빠진다 하는데 이 해운 관련돼서 컨테이너선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일단 북미 서안에서 지금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원래 예전에 많이 대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양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103만 TEU에서 57만 TEU까지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선박 회전율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고 한데 23년도부터는 게다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발주가 나왔던 선박들이 많이 인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이제 가장 크게 인도량을 기록을 했던 게 2015년에 166만 TEU입니다. 근데 23년도 예정인 게 243만 TEU, 24년도엔 더 많습니다. 272만 TEU까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 인도가 이렇게 많이 될 예정이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신영증권에서는 전망을 하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공급 과잉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 선사,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목표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시켰고, 다만 이제 벌크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 SM 상선이 최근에 이 HMM 지분을 좀 많이 취득을 했잖아요. 계열사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대한해운도 이 영향 때문에 투자 의견을 같이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사실 HMM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실적은 뭐 좋을 그렇죠. 텐데 밸류에이션도 싸고 근데 지금 실적 보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미래 전망 보고 봐야 되는지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죠. 뭐죠? 뭐죠? 피크아웃. 피크아웃. 그러니까 불확실성. 좀 코에 막 주름 땡기고 이러면서 얘기하지 마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징어를 하다 보니까. 오징어 매끈해요. 주름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왜 자꾸 제 댓글에는 저 오징어 왜 이런 얘기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호가 오징어로 쓰고 싶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실적이 안 좋다고 빠지고 실적 좋은 애들은 피크아웃이라고 빠지고 그렇죠. 뭘 따라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네. 아니 그거는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결국 이제 좋아질 거고 그럼 실적이 바닥이니까 사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애들은 야 이번이 피크아웃이야라고 하면서 하락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HMM 같은 해운주 이런 쪽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그리고 실적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으니까 빠지고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는 건데. 작년에는 실적 안 좋아도 올랐고 실적 좋으니까 더 오르고. 그렇죠. 그래 오르다가 지금은 빠졌고. 네. 내가 뭐 8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가격이 좋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8만 원 왔는데 나는 이미 본전이 10만 원 돼 있으니까 2만 원 까먹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손절 못 하겠고. 그랬더니 이게 또 7만 원 가고 기분 나빠지고 6만 원 가니까 기분은 더 나빠지고 이제 한 5만 원쯤 가면 진짜 파래지는데 이게 한 4만 원쯤 오니까 그 파랗던 얼굴이 이제 다시 편안해지잖아. 포기한 거죠. 네. 아니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간당간당한데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딱 부딪혀갖고 우짜스칼 하고 있는데 TSMC는 어제 대만 가권지수도 그렇고 시원하게 전저점 깨고 나서 음봉 큼지막하게 한번 내더니 오늘은 그 시원하게 한 번 있으니까 시원하게 올랐어. 갭상으로. 갭상으로. 네, 그냥 매미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와. 그러면은 그동안에 같이 움직이던 또 TSMC하고 또 삼성전자하고는 또 이제 또 디커플링? 제가 오늘 그래서 네. 대만 그게 폭등하는 걸 보고 야 한국도 뭔가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 싶다가 질질질 오짱 질질질 내려가는 거 보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고 막 뒤져봤더니 오늘 대만에서 올라온 이유는 딱 그겁니다. 뭐요?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한대요. 마련해다가. 대만에서? 네. 거긴 무슨 그런 펀딩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이게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질 때도 얘네들이 과감하게 투입했습니다. 금액 되게 커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번에 또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약간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았나요? 언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실행해야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확 그냥 쏟아 부어야죠. 아니 그 정도 언급을 하셨으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저점 한번 깨는 그 정도 되면은 아니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조치를 왜 내놓겠어? 그쯤 가면은 뭐 공매도 일시 금지를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하고 금융위원장 새로 취임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더만. 저희 증시안정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패널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진행자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시원하다. 진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은근히 자리 욕심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까? 응. 아이 어서 오십시오 이민수 선생님. 네.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을 바라본 입장이랄까? 네. 네, 이런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TSMC를 봐서도 그렇고 체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이런 액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게 나오면은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3월달 한창 그 증시안정기금 한다고 할 때 네. 집행도 안 했는데 한다고 발표만 해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쓰지도 못한 게 아직도 있는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다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안 거의 안 썼죠. 썼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쓰겠다 하고 하는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돼야 반응을 하겠죠. 저희 다 녹인 다음에 거기서 이거 다 녹았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줄게 이러고 네. 뭐 그래도 그런 거라도 나오면 뭐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 컨텐츠나 이런 쪽들 좀 많이 빠졌었던 인터넷 게임 이런 네. 쪽도 좋았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판호이에게 있었다고요? 네, 중국에서 67개 게임 판호를 되게 오랜만에 발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요? 넵튠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인데요.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넵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었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그 쿠키런으로 유명한 게임사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쿠키런 게임의 이제 콜라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진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미키마우스 모양의 구멍 뒤에 뭐 성이 이렇게 있는 이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누가 봐도 디즈니하고 뭔가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늘 사천성이죠 이거. 네? 사천성.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잖아요. 게이머 용어다 보니까 네. 이게 왜 저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막 퍼즐을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시고 어르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이거 놓쳤네 막 이렇게 가시는 이런 아직 애니팡 하시는 어르신 계세요. 아닙니다 소장님 이제 그런 소장님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시선이 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사시다 이거지. 네, 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가 예전에 소닉이라는 게임하고 같이 합작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디즈니하고 협업하니까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나 상승을 했고요. 오늘 뭐 다른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펄어비스 다 막 4%, 5%, 6%씩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게임주들은 이제 암호화폐 떨어지면 같이 막 와장창 쏟아졌는데 오늘 이제 네.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쓰리네요. 더 떨어질 때가 뭐 사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위메이드가 미르포를 가지고 네. 중국 판호 신청을 하반기 한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중국이 아마 P2E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 뭔가 이 액션이나 그 풍이 네. 그냥 중국에 맞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풍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49.9%. 예? 한 발 빼시는군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네. 자, 사실 보면 이제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오늘 반등하긴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는 조금 올랐었고 근데 CPI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시장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앞에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 2명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두드러 패고 가셔가지고 분위기 참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CPI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예, 한 저는 팀장부터. 네.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한 가지 걸리는 건 주거 물가가 좀 집값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CPI 항목이 한 40%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잖아요. 그 이외에 근데 이제 최근까지 CPI 높게 났던 거는 유가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유가는 지금 100불 깨고 내려왔고 다른 근데 이게 원자재 6월 가격도- 거라서 6월 달엔 유가가 120불 갔다가 내려온 거라서 네. 이제 CPI에는 1, 2 초순, 중순, 말 이렇게 세 개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가는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요. 예. 주거 물가랑 근데 같이. 문제는 지금 당장 유가가 지금 95불 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유가 때문에 6월 CPI가 만약에 예상치 뭐 8.8%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이렇게 유가가 떨어져 있으면 이미 지난 수치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선반영. 네. 선반영. 그래서 시장은 조금 괜찮을 거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이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도 처음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나서 이제 좀 우려하고 있던 이슈가 좀 지나가면 좀 시장도 안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늘을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시장이 지금까지. 전날 바로 네. 전날. CPI. 지금 이제 뭐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CPI도 그렇죠. 나오는데 오늘은 3부에서 뉴욕 특파원이신 우리 연합인포메스 배수연 뉴욕 특파원님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네네네. 얼추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3분 정도 남았는데 내가 저 안 팀장한테 딱 2개만 묻고 나머지는 형이 다 해. 3분 동안. 3분 남았네. 아, 오늘 제가 오늘 많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오늘. 아까 그렇게 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막 이게 한국 망한다는데도 그렇게 막 떠들시더니 네. 첫 번째 질문. 지금 요즘 뭐 옛날 우리 세대들이 말하는 객장 분위기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요즘 객장 없어진 지 오래됐고 객장 없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객장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전광판 키고 뭐 차라락 돌아가고 예. 누워 보다가 장 마감하면 막 집어 던져가 전광판 예. 깨고 과천 가고 하던 그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안 팀장님 쪽에 고객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고객분들이 뭐 케이스겠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작년 대비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손실 구간이라고 보는데 손실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좀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세요? 아니면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버티세요? 어떠세요? 온몸으로 맞았어요? 아니면? 거의 온몸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물론 네, 많이 맞았고 근데 그럼에도 아직 그 심리가 재작년 코로나 때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가 되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재작년 3월달에 나올 때 뭐 펀더멘탈 이런 거 안 좋은 뉴스 상관없이 그냥 너무 많이 패닉셀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 증권사 내부 고객분들도 사실 반대 매매도 예전만큼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요청에 의해서 증권사들이 신용담보비율을 조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예, 140% 이하로 떨어지면 원래 반대매매가 나가야 되는데 130%까지도 지금 반대매매를 안 내보내고 이렇게 각 사별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이 완화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패닉에 휩싸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하고 네. 저기 네네. 저기 제가 40분까지 하겠습니다. 형이 다 해.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지점장님한테 에이씨 나 더러워서 못 해봤겠어 이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방송하다가 지정자한테 죄송합니다. 일단 재영이 형 다 해. 아이고. 2부 남은 거 다 해. 이제.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